한국 사회의 현실과 미래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2부. 용병으로 망한 로마처럼 되지 않으려면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떤 분이 또 저를 공격을 할 때, 네가 군대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그럴 때 여기는 아주 놀라운 심리가 숨어 있어요. 군대에 대해서 잘 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기가 군 생활을 많이 하셨던 분들, 그런 분일수록 현재 군 시스템이나 또는 군 제도를 바꾸는데 격렬하게 저항하고 가장 그거에 대해서 핏대를 올리시는 분들이라는 그 놀라운 심리가 작동을 한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나는 옛날에 그만큼 고생했는데 너네들도 고생해야지. 그렇죠. 다 가야 돼. 그럼요. 다 가야지. 안 가는 사람들 그건 잘못된 거야. 양심적 병력 거부. 그럼 군대 간 사람은 비양심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핏대를 올리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시대의 변화와 군인이 특히 직업 군인으로서 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본인 직업이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고 주장하고, 우리가 이렇게 군에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럴 때 그거는 여보시오, 우리 동네 구청에서 청소부로 일을 하시는 분도 고생하세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청소하시는 고생하세요. 모든 직업의 활동에 종사하시는 분은 다 고생하세요. 군인이라고 해서 더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고생한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그거는 착각인 거 아시죠? 군인이라서 더 험한 곳에서 고생한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착각이라는 거 아시죠? 왜? 군인보다 더 험한 곳에서 직업 활동을 하시는 거 우리 TV 무슨 드라마에서 보면 알고 있어요. 극한 직업! 극한 직업! 그 다 군인보다 더 극한 일이에요. 연금도 없어 그긴. 위문 편지도 안 받아. 그런데 이거는 병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직업으로서 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고생한다는 건 그냥 어떤 직업인 직장인이 가질 수 있는 고생이지, 군인이기 때문에 더 국가에 대한 충성 운운하는 거는 그건 사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직업 군인들이 기분 되게 나빠하겠죠. 네, 그런데 지난번 박근혜 정권 때 직업 군인들이 어떻게 했으며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직업 군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면 과연 당신들이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충성하는 마음에서 군인을 했습니까? 하나의 직업으로서 선택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뽕을 빼먹고 그 직업 활동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나눠준 무기를 가지고 국민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광주에서 같은 학살을 하는데 그것도 본인들이 나섰다는 소리도 안 해요. 개돼지처럼 끌려갔던 그 병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총질했던 것이 대한민국 군인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지난 20년 동안 30년 동안 대한민국 군대가 바뀌어야 될 이유는 수십 수백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근데 바뀐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 군대가 바뀌어야 한다면 가장 먼저 바뀌는 거는 지금 징병제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완전히 개돼지 수준으로 만들면서 좀비처럼 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그거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바꿀 거냐? 간단해요. 군인을 직업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공무원과 같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한 20만 명이에요. 대한민국 군인을 20만 명으로 만들면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 공무원 20만 명을 20만 명 더 되지 않나? 25만 20만. 그렇죠. 그 정도 되는 숫자
대한민국 예산으로서 충분히 유지할 수 있어요. 한 20조 들어요. 20조는 지금 국방 예산의 껌값이에요. 그분들이 또 20조 받아서 다 쓰지 않습니까? 월급으로. 아, 그럼요. 그러면 일자리가 20만 개가 창출이 되는 것이요. 맞습니다. 그러면 청년 실업 대책한다고 1년에 20조 예산 따로 편성 안 해도 돼. 이런 간단한 거를.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예산 문제 때문에 모병제를 못한다라고 하는 건 말짱 거짓말이고요. 뻥이에요. 만일 어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에 그 국방의 의무는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다. 첫째, 자기 국방의 의무를 하는 그동안에 지급 군인으로서 자기는 취직을 할 수 있다. 국가에 취직할 수 있다. 군인으로 취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인으로 취직하기는 싫고 그 다음에 내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다. 그러면 세금 국방세를 내면 돼요. 그것도 2년 딱 2년만. 그럼 국방세를 얼마를 내야 됩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자기 부모가 내는 이 재산세, 소득세 한 번 더 내면 돼. 그러면 자식이 군대에 갈 나이가 딱 됐으면 그 부모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2년 동안은 저희 소득세와 재산세를 2번을 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면 낼 소득세하고 재산세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내면 되는 거. 그렇죠. 안 내면 되죠.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차별받는다. 이런 이야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네요. 직업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가고 싶으면 군대 가면 되는 거고. 근데 나는 군대도 가기 싫고 우리 부모가 가난해서 나는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그럼 네 먹고 살면 되잖아. 아니 그러면 저 우리 부모가 잘 사는데 군대를 가기 싫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 부모가 대신 재산세, 세금, 소득세 내는 거 한 번 더 내면 되잖아. 그럼 모든 사람들이 해피하겠죠. 불만 있는 사람 나와봐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1인당 평균적으로 1년에 한 1,000만 원만 내면 그러면 본인이 2천만 원 정도 내고 안 내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그죠? 내는 사람보다 많겠어요? 안 내는 사람이 많겠어요? 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내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면세 수준이 되는 사람은 대한민국 이 근로자 중에서 30% 이하거든요. 그리고 그래 되면 뭐 이건희 씨 아들, 이재용 씨 아들, 이재용 씨 아들이 군대를 갈 시절에 이재용 씨 아들이 군대 간다고 하겠어요? 안 가겠어요? 당연히 안 가죠. 당연히 안 가죠. 1년에 몇 억 내놓고 그렇죠. 그럼 이재용 씨는 얼마를 내겠어요? 재산세와 소득세 다 합하면 1년에 그 사람은 적어도 200~300억 원. 그러면 이재용 씨 아들도 떳떳하고 이재용도 뭐 어차피 낼 세금 또 떳떳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쪽수를 많이 채워야 국방 예산을 부풀려가지고 빼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날 수 있다.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야 된다. 사회적 빈부, 신분, 계층과 관계없이 누구나 다 가야 된다. 라고 할 때 어떤 이슈가 생길까요? 진짜 다 가야 됩니까? 안 갈 수 있는 면제 사유를 좀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면제 사유를 만들어 줄 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은 되고 방탄소년단이 안 되는 건 뭘까? 권력자 마음이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이 나라를 권력자 마음으로 돌리는 거. 소면서 병력 턱내 해가지고 턱이 나가는 이 턱내가 되는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병력 턱내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고 만들어지면 질수록 그 턱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어둠의 시장이 생길 수 있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챙겨 먹을 거리가 많아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 사회에서 기득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본인들이 딴주머니 찰 수 있는 가장 멋있는 제도가 바로 징병제이기 때문에 그걸 쉽게 바꾸기가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항상 핑계를 대요. 그러면 병력 공백이 생깁니다. 예산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뿔 무슨 병력 공백이 생겨요. 지금 있는 병사들 반은 전투요원으로 활용도 못하고 거의 보이스카우트 훈련시키는 수준으로 지금 징집돼 가지고 군대에 있는 병사들의 30%가 뭐로 분류가 되는지 알아요? 부적응 병사. 30%나돼요? 30%. 마치 요주의 인물 같이 관심병사. 관심병. 관심을 받으니까 너무 좋겠죠. 관심병. 관심병이 지금 전체 병력의 30%라는 거. 세상에. 이게 군대예요. 전쟁 일어나기 전에 관심병 처리하다가 다 관심 받았어. 전쟁 끝나겠어요. 그 유명한 크림 전쟁이라고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 이 발칸 반도 그럴 때 우리가 아는 나이팅게일 뭐 이래가지고 영국군하고 러시아군하고 싸우는 그 유명한 전투가 크림 전쟁이에요. 그 크림 전쟁에서 왜 나이팅게일이 이제 이 전투에서 간호, 이 위생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어필하게 됐냐 하면 그 크림 전쟁에서 실제 전쟁을 해가지고 총알 맞아서 죽은 병사보다 병 들어가지고 죽은 병사가 2배나 많았다는 놀라운 결과를 거의 근대전이 벌어지는 초기 가장 대표적인 전쟁이 발칸반도에서 났던 크림 전쟁이에요. 안녕하세요. 더블파이 발상과 표현 심리를 강의하고 있는 전혜원입니다. 황상민 교수님께서 만드신 더블파이 프로파일을 통해서 바라본 자신의 성격적인 특성들이 과연 그림을 그릴 때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가 라는 것을 보게 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자체가 자신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삶의 가치와 또 욕망 부분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통념적으로 인식했던 나라고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를 알게 됨으로써 내가 나아가야 하는 삶의 지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로 징병제와 모병제의 문제에서 뚜렷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보통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이 그리스에서 아주 전투 그가는 스파르타는 모든 어린이를 어릴 때부터 전투로 양성을 하는데 그거는 시민만 병사가 될 수 있어요. 그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비들은 군인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군인은 이 귀족들이 군인이 돼요.
병사들은 전쟁이 벌어지면 무작정 농민들을 불러가지고 징집을 해서 전투를 했던 게 근대 이후의 군대였어요. 근데 근대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더 이상 이 무작정 징집대를 하지 않고 직업군인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군인들이 상시에 전문적인 병력으로서 작동을 하고 전쟁이 벌어지면 징집 활동이 일어나는 이런 형태로 이 국가가 군대라는 것을 양성을 했는데 이 나라는 전쟁이 끝난 지도 이미 5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치 전시 상황에 준한다라는 핑계를 내면서 징병제를 유지를 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 국방의 의무, 이 나라를 튼튼하게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군을 빙자해가지고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집권 세력이거나 또는 군을 삥 뜯어가지고 본인이 챙겨 먹겠다고 하는 인간들의 강교한 술책이 지금 전쟁이 끝난 지 50년 이후에도 남아있는 흔적이 대한민국의 징병제라는 것을 꼭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요즘에 병력 특례 또 뭐 양심 뭐라고 그러죠? 양심수도 아니고 양심적 병력 거부 이런 논란들이 나올 때 그리고 대체 복무 그럴 때 그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고 개돼지를 도살장에 끌고 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는 분들이 양심적 병력 거부 또는 대체 복무 하는 안을 낸 게 어떤 안을 냈어요? 교도소에서 36개월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이 교도소에서 공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게 교도소. 그러게요. 이제 알겠죠? 노예 노예 수감과 똑같다라는 것 때문에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해서 교도소에서 하는 대체 복무를 정했다고 하고 그걸로 가지고 국민들한테 공청회라는 쇼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 나라 국방부에서 이 국방 제도를 논의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멘탈리티다라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신성한 국방 의무를 다하는 우리의 어린 병사들의 심리가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들은 도살장에 끌려온 개돼지 수준으로 있고요. 그들을 바라보는 직업 군인들. 그 부대에 이 대대장인지 대령 그분은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본인은 사관학교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병사들이 아주 훌륭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지. 지금 뭐 우리가 미군하고 싸울 일이 있어요? 영어 잘하는 거 아니지. 미군하고 합동작전을 해야 되니까 영어를 잘하는 게 필요한가? 무슨 그게 지금 걔네들이 끌려와가지고 훌륭한 병사의 역할을 하는 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고 그분은 내 강의하는데 병사하고 앉아서 강의를 들을 리가 없죠? 네. 본인 사무실에서 안녕히 가세요. 강의 잘해주세요 하고 끝냈어요. 네. 이게 노예들을 많이 부리는 이 주인들의 멘탈리티구나. 우리 노예 교육 좀 잘 시켜주세요. 예. 문화적으로 결핍된 노예 심리적으로 조금 잘 위로해 주세요. 진짜 울고 싶었어요. 그 노예들의 합창을 듣지 못하는 대신에 노예들의 마음속에서의 그 노예들의 crying 네, 이런 상황을 제가 겪으면서 진짜 이 나라 오늘 이제 대한민국에 사는 청년들에게 국방의 의무란 무엇이며
대한민국에서 병사로서 젊은 청춘의 2년을 보낸다는 것은 어떤 경험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군 복무제도, 이것이 저는 진작에 어쩌면 10년 전에 이미 대한민국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꿨어야 되고, 그러면 1년에 수백조의 국방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그 반만 쓰고도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대한민국 국방은 튼튼해지지 않았을까. 뭐 지금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이 DMZ에서 GP가 서로 제거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긴박하게 대치된 상황이라고 할 때, 그럴 때 진짜 국방력을 올린다라고 할 때, 지금 대한민국의 장군들은 스스로 독자적으로 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세요. 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군 작전은 미군하고 같이 안 하면 본인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셔. 그래가지고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군 작전 미군으로부터 작전권을 가져오겠다고 할 때 가장 계급품을 물고 난리를 쳤던 그 장성들이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다 뭐 이 안기부장도 하고 뭐 국방부 장관도 하고 그러면서 남북관계의 긴장을 조성하는 데 앞장섰던 분들이고, 말로는 국방을 빙자해가지고 본인들이 이래 먹고 저래 먹고 온갖 뜯어먹는 짓을 다 했던 그분으로서 지냈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국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진짜 저 그래서 국방미 그거로 만든 거 밥 먹는 거 진짜 힘들었어요. 전 정부미도 먹는 거 싫어해요. 저 국방비 정부미 아닌 난 민간. 아, 밥이 없구나. 빵을 먹을래. 더 이상 대한민국 국방은 군인에게 맡겨놓을 수 없는 생각. 대한민국은 사법부 재판을 더 이상 판사에게 맡길 수 없는 나라가 됐다는 걸 우리 모두가 느낄 때, 그래서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검찰한테 맡길 수 없다고 할 때 특검, 어쨌든 나는 빵을 좋아해요. 그렇지만 감빵은 싫어요. 그래서 앞으로 항심소에서는 군에 대해서 다양한 개선책 또는 변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의 생각을 모읍니다. 단 현재 군에 일을 하시는 분, 그분들의 의견은 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주 좋은 의견이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그거는 안에서 그 의견을 적극 피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가 진짜 빠른 시일 내에, 저는 가능하다면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퇴임하기 전에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내년부터 직업 군인을 모집을 하면 돼요. 첫 해 얼마를 몇 명을 모집할까? 10,000명? 20,000명? 30,000명? 실제로 첫 해예요. 50,000명을 모집하면요, 3년만 지나면 모병제가 안착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후내년부터 자기가 군대를 가기 싫다고 할 때 자기 아버지 소득세와 재산세를 2년 동안 2배를 내겠습니다 하면 갈까요? 그렇게 동의할까요? 안 할까요? 부모가 동의하고 싶어. 그렇죠. 근데 우리 집 재산이, 우리 부모는 없는데요, 제가 그러면 얼마를 내면 군대를 안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벌어가지고 내겠습니다 하면 얼마가 딱 맞는지 아세요? 최저임금
으로 해가지고 하면 한 달에 얼마 벌 수 있는지 알아요? 8시간 근무하면 150? 150. 네, 150이에요. 150이면 1년이면 다 모으면 얼마예요? 1,800만 원이에요. 1,800만 원을 내라고 그러면 낼까요, 안 낼까요? 당근 내야죠. 내야죠가 아니라 본인이 군대를 가는데 너 1년에 1,800만 원 2년만 내면 군대 안 가게 해줄게 라고 하면 그 돈 내고 군대 가겠어요? 아, 그 돈 안 내고 군대 가겠어요? 그 돈 내고 안 가겠어요? 내고 군대 안 가고 다른 알찬 일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의 가치예요. 1,800만 원, 1년에 1,800만 원의 가치가 안 되는 일이라고 누구나 생각하는 상황에 있다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너무 부자가 됐기 때문에 1,800만 원 정도 수준은 내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저는 1,800만 원 너무 비싸게 쳤고요.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국가가 1,500만 원만 받으면 5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도 고용할 수 있어요. 간단하죠? 그리고 그러면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고 싶다! 이러면 그러면 여성은 1년에 500만 원만 2년을 내게 하고 그럼 그 대신 여군을 지급 군인으로 당연히 만들면 되거든요. 남성은 1,000만 원 아니면 똑같이 1,000만 원, 1,000만 원 할까요? 어느 게 좋아요? 똑같이 해야 되지. 역시 멋있어요. 직통은 해 오실만 하네요. 아, 남자들이 왜 차별하냐 이런. 그렇죠. 그래서 그 대신에 여군을 또 똑같이 직업 군인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녀 직업 차별을 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미군도 사실은 미군은 이 모병제잖아요. 미군은 모병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군들이 많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이제는 더 병력 기피라는 말도 없어져요.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부닥치고 있는 이 사회의 주요한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해보고 새로운 상상을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도움이 될까요? 네. 이런 상상을 하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알고는 있을 것 같은데요. 누가요? 이 장군들이나 권력자들도 네. 이렇게 하면 나라에는 훨씬 이득이다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자기네들 권력이 떨어지니까. 네. 안 하고. 그랬을 때 결국은 지도자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활용하고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한테 우리가 이 사회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내버려 둬야 되겠어요. 마치 촛불을 다시 드는 심정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 담당하는 사람들이 또는 지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특별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통 TF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왜 대통령은 그거를 제대로 만들려고 지시를 못할까요? 대통령 보고 하라는 소리는 안 해요. 그분은 그냥 이 훌륭한 인품으로서 국민들에게 선한 마음을 심어주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렇다면 진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로 정치를 하시는 분이 아닌 분이 한 분만이라도 있다면 그분이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꼭 해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나갔으면 합니다. 그랬을 때 그 한쪽은 반은 풀려버린 돼지 명태, 돼지하고 명태는 아니죠. 명태, 썩은 명태 눈이고 다른 하나는 그래도 아직도 총기가 남아있는 눈을 가진 그 어린 병사의 눈을 봤을 때 저가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고 아팠는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또 그런 게 곧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여러분하고
직통원의 세미나 시리즈로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에게 국방의 의무란 무엇이며 병사로서 군 생활을 하는 그 군인들에게 있어 군인이라는 역할은 과연 무엇을 하는 역할인가? 왜 그들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그냥 빵이나 먹을까요? 예, 빵도 있고요, 사과도 있고, 떡도 있어요. 너무 없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 사과는요, 부산에 있는 황심서 팬분이 박스로 보내줬어요. 그리고 이 떡은요, 예, 누구라고 밝힐 수 없는 분이 또 엄청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빵도 먹고 빵빵해지고 떡 먹고 떡덩어리 같은 얼굴로 또 사과처럼 둥글하게 여러분하고 계속 황심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황심소는 나 혼자 고민하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공개 상담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 드립니다. 검사 결과를 같이 보내주실 경우 더욱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성격적 특성과 삶의 방식들이 그림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 알아보는 시간, WPI 발상과 표현심리 강의가 돌아왔습니다. 편집의 최윤희였습니다.